미국의 기축통화에 기반한 전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장이 본격적인 출발을 할 수 있는 이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먼저 시장의 기둥인 비트코인의 추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미국 시간 기준 지난주 주말이었던 23일에서 24일 비트코인 가격은 62,000달러에서 67,000달러를 오르내렸었는데, 그러다 웰스트리트가 개장하는 25일 71,000달러까지 회복했었어요. 이게 약 12% 상승한 수치인데, 지난주 패턴을 단순히 적용한다면 곧 비트코인의 가격이 78,000달러 상승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ETF 거래가 활발한 주중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가 주말 가격이 조정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미국 주말을 앞두고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가격 예측을 주목해야 할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더불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발언도 주목받고 있거든요. 살펴보면 중국 교통은행의 부동산 부실채권 비율이 2022년 말 2.8%에서 2023년 말 4.99%로 급증했다면서 현재 미국 상업 부동산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부동산 투자 신탁과 부동산 뮤추얼 펀드, ETF 등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계획은 이러한 가짜 자산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비판하는 데 이어, 나는 인쇄된 것은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 당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법정 화폐와 달러 같은 가짜 자산에서 벗어나 금과 은,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글로벌 경제 추세와 함께 비트코인의 강세 예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죠. 더불어서 원래 4월은 코인 시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세인 시기거든요.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은 최근 10년 중 6년간 4월에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평균 상승률은 12%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고, 비트코인은 보통 1분기에 약세를 보이고 4분기에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다음으로 이런 강세 예측에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근거는 역시 파월 의장이 보여준 스탠스라고 볼 수 있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다가오는 경기 침체 공포에 국민들을 안심시켰고, 이에 비트코인은 해지 수단으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파월 의장의 자신감은 경제 예측을 흐리게 하는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현재의 경제 데이터와 추세를 분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하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연준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관련 지표를 보면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핵심 개인 소비 지출은 지난 12개월 동안 2.8% 상승했는데, 전체 인플레이션율은 전년 대비 2.5%를 기록했어요. 이 관련 지표가 파월 의장이 예측한 지표와 일치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파월을 그대에 부합하는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경기 침체 위험이 낮다는 파월 의장의 낙관론은 경제에 대한 실용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이고,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판단을 미룬 상태예요. 이러한 관점은 통화 조정의 단기적 효과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의 구조적 요소로 초점을 돌리는 것으로, 파월 의장은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지만 비트코인은 불확실한 재정 및 통화 환경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결과적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에 힘입어 비트코인의 가격 정점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비트코인은 2025년에 사이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만약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4분기에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강세였던 비트코인의 4분기 강세와 연준 스탠스가 겹쳐 강세에 강세를 더하는 초강세 시즌이 예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더불어 시장은 최근에 규제 개선과 기존 법정 화폐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다는 열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의 승인은 미국 달러와 약세에 대한 집단적 해지 효과로 볼 수 있어서 결국에는 상승을 위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므로 이 점 기분 좋게 체크하시고요. 다음으로 리플, XRP 움직임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주목할 만한 건 최근 들어 고래들이 몸을 불리고 있다는 걸 주목할 만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상당한 양의 XRP를 보유한 주소, 특히 1000만에서 1억 코인을 보유한 주소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3월 16일 1537개에서 3월 28일 1565개로 증가한 것은 소위 고래 투자자들 사이에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의미 있는 증가라고 볼 수 있죠. 이게 SEC와의 소송 와중에도 주워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한데, 전통적으로 이런 규모의 매집이 발생하면 당연히 강세 신호로 인식되거든요. 또한 최근 고래의 활동을 맥락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정도 규모의 주소에 대한 주간 지표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는데 지난 2주 동안 이러한 추세가 반전된 것은 시장 심리가 더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따라서 이는 대규모 보유자들 사이에서 자신감이 회복되고 있고 이제 전략적으로 XRP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에 매우 기분 좋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일 활성 주소 지표를 보면 3월 9일 XRP의 일일 활성 주소는 47,930개로 크게 급증하며 정점을 찍었고, 이후 이틀 동안 0.63달러에서 0.72달러로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기 직전이었거든요. 이 랠리 이후 일일 활성 주소는 정체되었는데 3월 15일까지 조정기에 접어들어 0.61달러에 안착한 XRP의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일일 활성 주소의 7일 이동 평균에서 하락 추세가 관찰되었고, 이 기간 동안 리플의 가격은 0.59달러에서 0.62달러 사이에 좁은 변동폭을 보였어요. 이는 명확한 방향성 없이 횡보하는 시장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3월 22일부터 3월 28일 사이에는 일일 활성 주소가 27,351개에서 3858개로 증가하여 XRP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 활동의 증가는 투자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결과적으로 XRP를 눈여겨보는 고래들과 그 밖의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매수 물량을 받쳐주면서 상승 추세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고 기분 좋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리플의 핵심이 되는 소송에 대해서 체크해 볼게요. 최근 3월 29일경 리플과 SEC가 의무 합의 회의를 하기 위해 만났었거든요. 이게 양 당사자가 원한 건 아니고, 작년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가 양 당사자에게 합의 회의를 위한 3가지 잠재적 날짜를 선택하고 해결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논의에 최소 1시간을 할애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회의했던 거에 대한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시장은 합의 가능성은 0%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SEC가 리플에게 약 20억 달러라는 막대한 벌금을 요구하는 개시 구제 보고서를 제출한 지 불과 며칠 만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합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 합의를 위해 만났다기보다는 법원 명령 때문에 의무적으로 만났다고 보시는 게 맞고, 소송의 다음 단계로서 리플이 4월 22일까지 SEC의 요구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날짜에 SEC가 요구한 벌금을 얼마나 줄이느냐, 또 추가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가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